안녕하세요. 로고스에서 과학 강의하고 있는 석진호입니다. 어머니들 이제 겨울방학을 맞이하면서 우리 친구들이 이 겨울방학을 어떻게 보내야 될지 굉장히 고민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이 겨울방학 동안에 화학1이라고 하는 과목은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그리고 화학1이라고 하는 과목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제 소개를 간단하게 하면 저는 연대교육대학원에서 공통과학교육과를 졸업했고요. 그리고 현재 로고스학원 잠실과 방위, 그리고 대치다원교육, 그리고 밀크티 고등 온라인에서 통합과학과 화학1 수업을 진행하고 있는 강사입니다. 자, 먼저 제가 수능화학1 얘기를 좀 먼저 드리려고 해요. 이유는 고3에 있는 화학1이 고2 화학1의 기본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고2 화학과 고3 과학을 비교해서 제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먼저 고3 화학을 우리가 보면 고3 친구들은 수능에서 20문항을 30분 안에 풀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머니들이 생각하시기에도 시간이 굉장히 짧죠. 그래서 고3 수능 화학1에서는 속도와 시간관리, 즉 시간과의 싸움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고3 학생들이 고등학교 2학년 때 배웠던 화학1에서 더 플러스 알파적인 것들을 배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두 번째로 고2 화학과 고3 화학의 차이에서는 고3 화학에서는 학생들이 시험장에서 처음 보는 문제들을 푸는 것이기 때문에 처음 봤던 문제를 본인들이 연습한 것과 어떻게 연결지어서 문제를 풀 수 있는지에 대한 훈련이 되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중에서 지금 제가 예시로 보여드리려고 이번 수능에서의 화학1 가장 마지막 페이지, 4페이지가 가장 끝이거든요. 그래서 가장 마지막 페이지에 있는 4문제, 17번부터 20번까지를 준비해봤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화학에서도 나왔던 문제들을 보면 17번에서는 1단원과 4단원, 그리고 18번에서 그리고 20번에서는 1단원에 있는 개념들이 문제에 사용됐고요. 19번에서는 4단원의 개념이 문제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그 중에서도 가장 특징적인 것들을 제가 색칠을 해놓은 건데 몰농도라고 하는 거, 그리고 화학반응식, 그리고 몰과 입자수와 화학식량이라고 하는 개념이 문제에 사용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자, 그러면 제가 이 마지막 페이지, 4페이지를 왜 준비를 했느냐? 바로 여기가 학생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킬러 문제라고 하는 것이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결국 킬러 문제라고 하는 것이 다 1단원과 4단원에 집중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 어머니들도 확인하실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 1단원과 4단원이 학생들이 공부하는데 가장 어려움을 느끼는 단원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내신 화학은 어떤 차이가 있는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지금 학생들이 보고 있는 화학을 우리가 개정화학1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전체 4단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단원부터 4단원까지 내용이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 중에서 책이 개정되면서 추가되거나 변화가 생겼던 단원들이 화학반응식과 몰과 몰농도, 그리고 원소의 주기성, 분자의 구조, 중화반응과 산화환원 반응입니다. 자, 그 중에서도 어머니들이 방금 전에 보신 것처럼 아까 방금 전에 봤던 여기 단원 이름들이 있죠. 친숙한 이름들. 화학반응식, 그리고 몰농도, 그리고 중화반응이라고 하는 개념. 자, 그래서 가장 어렵게 생각하는 단원이 어쩔 수 없이 1단원과 4단원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 중에서도 학생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게 사실 1단원입니다. 그래서 아직 화학1이라고 하는 거를 많이 접해보지 않은 상태에서 학생들에게 친숙하지 않은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고, 그리고 문제 자체도 굉장히 어려운 문제들이 많이 출제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보통 화학1에서 이 화학1을 계속할 것이냐 포기할 것이냐, 좀 슬픈 얘기죠. 포기할 것이냐가 결정되는 그 단원이 1단원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4단원을 2학년들은 각각의 보통 이제 학교별로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의 학교들이 중간고사, 기말고사, 그리고 2학기 중간고사, 2학기 기말고사로 진행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부터가 이제 포인트입니다. 학생들이 실제로 2학년이 되어서 학교에서 푸는 문제의 유형들은 고등학교 3학년의 문제 유형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완전히 얘기하면 고3 문제 유형이 학교 시험에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3 문제 유형에 있는 EBS 유형, 모의고사 유형, 수능 유형에 있는 문제들이 실질적으로 학교 시험에서 2학년 학생들이 풀게 되는 내신 유형이 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고등학교 2학년과 3학년에서의 차이는 뭐냐? 3학년 학생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 보는 문제들을 시험장에서 접하고 문제를 풀지만 2학년 학생들은 대부분 학교 과제나 아니면은 학교 선생님이 지정해 주시는 부분에서 풀어봤던 문제들이 학교 시험에서 어렵게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학년 학생들이 준비해야 되는 부분은 시간과의 싸움이 아니고 정확하게 문제를 풀고 내가 연습했던 문제를 확실하게 해결할 수 있는가가 포인트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2학년 학생들에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정확하게 문제를 푸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이 정확한 문제풀이를 위해서 가장 베이스가 되는, 기본이 되는 것이 바로 개념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고3 학생들도 가장 먼저 이 커리큘럼이 시작될 때 수능 준비하는 고3 학생들도 개념이 항상 가장 먼저 나옵니다. 그 이유가 뭐겠어요? 당연히 고3 학생들은 본인들은 개념이 확실하게 되어 있다고 생각하지만 부족한 부분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개념 수업이 먼저 진행이 되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2학년 학생들도 마찬가지로 정확한 문제풀이를 위해서는 문제만 많이 푸는 것보다는 처음부터 확실한 개념 정리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제가 이번 겨울방학 때 화학1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바로 확실한 개념 정리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개념이 정리가 됐으니까 당연히 문제 유형에 적용하는 연습도 필요하겠죠. 그래서 다양한 유형들의 문제들을 다 접해볼 수는 없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대표 유형, 빈출 유형에 대한 연습이 이번 겨울방학 때 함께 진행될 것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겨울방학 동안에 제 수업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개념 완성, 그다음 두 번째는 문제 적용이 되겠는데 자료는 총 3권의 책이 될 거고요. 그 중에서 이제 개념서와 워크북을 통해서 확실한 개념 완성을 다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매주마다 추가적으로 프린트가 나갈 겁니다. 그래서 그 추가 프린트에서는 실전 문제들을 통해서 문제 적용 연습을 하게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개념 완성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 제 개념서는 기본적인 개념과 함께 그 개념이 문제 유형으로 어떻게 출제가 되는지에 대한 예제 문제들이 함께 책에 실려 있습니다. 그래서 수업 시간에 개념과 함께 예제 문제를 풀면서 공부한 내용이 실질적으로 문제에서 어떻게 나오는지에 대해서 확인하는 시간을 갖게 되고요. 그 다음에 기본적인 워크북을 통해서 개념 확인할 수 있는 문제들을 학생들이 풀게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거기에 이제 그 다음 주부터, 그러니까 1회차 다음인 2회차부터 추가 프린트가 나가게 되는데, 이 추가 프린트에는 항상 누적되는 단원들, 그러니까 이전 단원에 배웠던 것들을 그냥 그때만 하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과제로 하게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 프린트에 있는 문제들은 실질적으로 내신에서 나왔던 문제들 위주로 진행하게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현재 내신 수업은 대치동과 이제 여기 송파 지역 양쪽에서 내신 수업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 양쪽 학교들에서 나오는 실전 문제들을 제가 다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가장 대표 유형, 가장 빈출 유형인 것들을 이 프린트에 실어서 학생들과 함께 누적되는 단원에 대해서 실질적인 유형들까지도 함께 본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전체적인 비중으로 봤을 때는 물론 개념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7대3 정도의 스탠스를 가지고 수업이 진행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기본적으로 좀 즐거운 걸 좋아하고요. 그리고 보기보다 굉장히 꼼꼼한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수업할 때에도 즐겁고 꼼꼼하게 개념 정리, 그리고 확실하게 학생들이 이해할 수 있게 그렇게 수업을 준비하고 있고요. 그리고 문제풀이용 개념을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배운 개념을 한번 가공해서 학생들이 문제 푸는데 직접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이렇게 제가 개념을 또 가공한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문제풀이용 개념을 통해서 문제에 대한 이해도 함께 가져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실제로 학교에서 내신에 나왔던 기출문제들, 그래서 실전 유형의 문제풀이와 연습도 수업 시간에 함께 진행된다. 그리고 숙제로 함께 진행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개념서, 워크북, 클리닉 모두 다 제 자체 교재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서로 교재 간의 연계도 생각해서 교재가 구성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고 확실한 화학원을 위한 필수 강좌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수업 진행은 보통 그 학생들이 가지고 왔던 질문에 대한 질의응답으로 복습을 함께 진행하고요. 그리고 그 주위에 해당하는 진도 계획을 통해서 빈칸 채우기와 그 다음에 예제 문제를 통해서 개념 완성하는 그리고 문제에 적용하는 연습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프린트를 통해서 실전 유형의 문제들까지도 함께 연습하고 풀어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저는 관리도 수업의 한 가지 일부분이다, 수업의 일부분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수업 시간에 매주마다 테스트를 진행할 거고요. 이 테스트 문제들은 학생들이 과제로 풀었던 문제들 중에서 조금 난이도가 있는 문제들 위주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매주마다 테스트 진행하고 그 다음에 과제 수행도를 검사해서 항상 어머니들께 매주마다 당연한 거죠, 이거는. 이렇게 과제 수행도와 테스트 결과를 문자로 연락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제 책 뒤쪽에 보면 항상 제 연락처가 들어 있습니다. 책 표지에. 그래서 거기에 있는 연락처를 통해서 학생들 개별 진로 상담과 아니면은 문제 질문에 대한 것들도 매번 실시간으로 진행하고 있으니까 학생들이 함께 이용할 수 있게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클리닉은 이번 겨울방학 동안에는 2주에서 3주 정도에 한 번씩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수업 시간에도 문제풀이를 할 거지만 개별적으로 좀 어려움을 느끼는 친구들이 있을 경우에는 실시간 온라인 클리닉을 통해서 학생들의 질의응답을 같이 받으면서 학생들 개별로 맞춤형으로 수업을 진행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겨울방학 동안에는 9회 동안 수업이 진행되게 되는데 사실 화학1이라고 하는 과목을 이 9번 만에 완벽하게 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1단원에 좀 치중하면서도 1단원과 2단원과 4단원 내용 위주로 수업을 구성을 했고요. 그래서 그 중에서도 가장 핵심이 되는 단원들 위주로 수업이 진행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3단원 내용은 학생들이 이제 나중에 실질적인 현장에서 내신 기간이 되어서 연습해도 충분히 극복 가능한 부분이기도 하면서 또 3단원에 있는 내용 중에서 4단원과 연계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4단원 수업에서 함께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전체 전과정 중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개념들 위주로 수업이 진행된다라고 어머니들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 중에서도 1단원은 학생들이 실제로 2학년이 되어서 가장 먼저 접하게 될 단원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단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리고 가장 어렵기도 하고. 그래서 1단원에 있는 내용은 하나도 빠짐없이 진행하면서 몰과 양적 관계, 즉 킬러 문제가 나오는 대표 유형들에 대한 문제풀이도 수업 시간에 시간을 할애해서 함께 학생들과 풀어보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단원에 조금 더 많이 치중이 되어 있는 수업으로 진행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2단원의 전체 핵심적인 단원들과 그 다음에 4단원에서의 내용들, 그리고 3단원에서 4단원과 연계되는 개념들까지도 마지막 마무리할 때 다 수업으로 진행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로고스에서는 잠실관과 방위관에서 각각 2번씩 수업을 진행을 하고요. 수업은 일주일에 1회입니다. 그래서 2타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잠실관에서는 화요일과 토요일, 그리고 방위관에서는 토요일과 일요일 중에서 한 번을 정리해서 결정해서 수업을 들으실 수 있고요. 총 9회 수업 진행되는 것은 모두 공통적으로 진행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처음 듣는 학생들도 있을 거고 이 화학1이라고 하는 과목을 2번째 또는 3번째 듣는 친구들도 있을 건데 처음 듣는 친구들은 처음 듣지만 확실하게 개념을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다시 반복해서 듣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잃어버리고 있었던 부분들, 잊고 있었던 부분들에 대한 확실한 확인과 함께 실질적인 문제 적용이 가능한 수업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학원에서 친구들과 함께 공부할 수 있게 많은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겨울방학 동안에 선생님과 함께 공부하기를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